네,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집권 후반기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10분 정도 이어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특히나 청검 갈등 상황을 의식한 검찰 관련 질문들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각각 기자회견 내용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역시 각본 없이 이제 뭐 앞서도 이렇게 손든 기자들의 어떤 모습도 영상 속에 있었는데 손을 들면 대통령이 이렇게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특히나 이제 전 대변인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그 기조가 유지가 됐습니까? 예, 점점 더 저런 형식에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그건 뭐 대통령님뿐만이 아니라 네. 기자회견에 임하는 기자들도 이제 점점 저렇게 각본 없는 기자회견에 익숙해졌구나라는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그 6번째 생방송 회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2017년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지금 각별히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때 이 회견의 그 형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대통령님과 간단하게 했는데 네.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님 이게 첫 100일 취임 기자회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 분야에 대해 사실 말씀도 많고 질문이 많을 테니 한 앞에 3분의 2 정도는 과거대로 그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주 주제별로 잘 배치를 하고 나머지 후반부 3분의 1을 좀 자유스러운 형식으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네. 그때 대통령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잠깐 잠기시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그냥 자유스럽게 해봅시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오히려 대통령님보다는 기자들이 좀 더 어색해했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역시 저렇게 대통령님도 기자들도 다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떤 그 국정 전반에 관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잘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저런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형식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좀 높이 하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또 경험도 있으셔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내용 면에서 혹시 빠졌다고 보시는 게 있는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내용적인 면에서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번에 오늘 하신 경우는 이제 신년 이제 인사 발표도 하셨고요. 그 네. 전에 이제 다양한 회의석상에서 발표하셨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뭐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신선함 아니면 정책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소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국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점을 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비해서 특히 이제 엊그저께 이제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그런지 좀 더 자신감 있는 표정과 그 표현을 하셨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 점에 좀 장점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전 이제 대정부죠. 네. 정부와 민주당의 이제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대변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서 빠진 건 아니지만 좀 아쉽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점, 답답해하는 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좀 더 자세한 내용의 답은 피하셨다는 거, 직답은 피하시고 기존에 있었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왜 오늘 이런 기자 간담회를 하셨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게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답을 좀 피한 부분도 네.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또 검찰 인사가 있은 직후기 때문에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신뢰와 경고를 좀 동시에 보냈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뭐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신뢰와 경고를 동시에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경고 쪽에도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볼 때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혁, 이것은 이미 법무부를 통한 국회를 통한 이런 제도적 개혁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오늘도 강조하셨지만 계속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의 인식과 관행,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것까지 스스로 해야 된다. 자체 개혁, 검찰 스스로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인식과 관행 이런 곳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우선 큰 마음으로
그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꼈고 네. 이제 검찰이 개혁에 남은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인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 중에는 인사 프로세스에 이제 윤 총장이 인사 프로세스 역행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네.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이제 부분 제가 생방송으로 이제 보면서 네.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께 신뢰를 얻었다면 대통령께서도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내용, 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그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인사 조치를 취해도 충분할 텐데 왜 벌써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시는 건가라는 그런 인사 조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는 언급을 하신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데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만나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과거를 돌이켜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인사 관련해서 제3의 장소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까지 곁들이면서 두 분이 회의를 하고 나오면서 언론에 팔짱을 끼는 모습까지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다면 그 인사 프로세스는 그 당시는 불법이고 밀실 인사였던 것인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의 검찰 관련된 인사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서는 거의 찬양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셨던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를 겨냥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 인권 유린, 그다음에 불법적인 압수수색 관련된 언급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앞뒤가 다르고 모순이 많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관련돼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사 프로세스 역행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좀 지적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예. 인사에 역행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사 프로세스에 프로세스에, 역행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대변인 할 때만 해도 사실 참모들은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공직자 이런 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주거나 뭐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제 기억에는 대통령은 절대 전 정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임기가 남아 있다면 그런 어떤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 수첩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 촛불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우리마저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발전할 것이냐라고 저희들을 설득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한 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건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서 그 지독한 그 인내라고 하는 것,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말씀하신 것은 인사 자체에 역행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지금 민현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보장이 없죠. 과거에 그렇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검찰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위상이 그렇게 비대한 것이고 그런 관습마저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비대한 관습,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인사협의 요청에 대해서 저렇게 거절하는 것은 항명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등을 야기한 그런 프로세스에 관해서 그것마저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덧붙이면 이번 인사와 또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네. 또 이번 질문도 있었거든요. 검찰 인사와 청와대 수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명확히 긋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련돼서 검찰 인사가 보복성 인사 아니냐, 청와대를 겨냥하는 이제 날카로운 수사에 칼이 들어오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걸 초기에 끊기 위해서 보복성 인사 관련된 수사 이제 지휘관에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보복성 좌천 인사를 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복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보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보복이 아니라는 걸 볼 증거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들을 이렇게 지휘관들을 일괄 전보 조치했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면
지금 당장 인사가 필요할지라도 조금 더 수사하는 것을 지켜본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인사 조치를 했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는 안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인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에는 대통령께서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보고요. 그 대통령 인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고 지금 현재는 검찰이 인사의 문제에 지금 그 돌풍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안에 말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지만 이후에 분명히 전 정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도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께서 장관과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했던 그 발언이 대통령께는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대통령께서 검찰 인사와 청와대 관련 수사는 분명히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깐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검찰 그 지휘부에 대한 인사는 보복 인사 이런 말은 적당치 않고요. 좌천 인사라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좌천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은 원래의 본질은 뭐냐면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검찰이 방향을 틀어서 다른 네이밍을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였는데 자, 조국 전 장관 수사 어떻습니까? 지금 수십 일, 수백 일이 지나도록 아직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온 나라를 그렇게 떠들썩했던 것 어떻습니까? 지금 표창장 문제 공소 유지 자체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입시 비리는 아예 기소 자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과의 연관성마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조국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그를 낙마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에 영향을 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샷 원킬입니다. 의혹이 제기됐으면 대통령이 국정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즉시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좌천이 안 됩니까? 이것을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수사 지휘 라인만 교체한 것이지 네. 실제 수사를 했던 중앙검사장이나 서울검사장은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수사가 될 것이고 청와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의 국정 또 수행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되 그러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수사에 대해서 문책을 받자면 어떤 것이 문책을 받아야 합니까? 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어떤 문책성 인사다, 좌천 인사라고 이제 박 전 대변인께서 규정을 하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일단 마음의 빛이란 표현이 네. 눈에 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마음의 빛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조국 전 장관과 대통령께서 오랜 동안 동지로서의 이제 시간을 보낸 것이 있는데 어쨌든 법적인 문제든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마음으로 안 됐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조 전 장관 마음의 빛이 있다. 조 전 장관을 놓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조 전 장관을 이제 놓으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의구심에 맞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조 전 장관을 내려놓지 않으시면 이 사건은 아마 대통령 남은 임기 내내 대통령을 괴롭힐 것이고 임기 이후에도 대통령께 큰 발목을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입시 비리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에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물론 오늘 회견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 이전에 말씀하신 거지만요. 지금 법감정이나 국민 정서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과거 적폐다라고 했던 그 적폐 세력들이 주로 했던 입시 비리나 입시 부정과 직결된 행위들을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건 국민들께서 다 인식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조 전 장관이 마음의 빛이 있다, 내려놔 달라,
놓아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적폐 세력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인증 포용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국 전 장관을 왜 이렇게 두둔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물론 이제 조 전 말씀드립니다.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자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다라는 그렇죠. 네. 말씀이시고요. 예, 지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앵커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조국을 수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부 일각의 외침에 대해서 조국 개인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국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내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국민들이 왜 조국 장관이 어떤 유죄를 받을 만한 잘못이 있다면 왜 조국을 보호하자고 하겠습니까? 조국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을 와서 유명무실화시키고 또 그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고 하는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부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네.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이야기지 조국 개인을 보호하자고 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왜 조국이 개인적으로 저렇게 파렴치한 일도 있는데 왜 조국을 자꾸 보호하자고 하냐. 그런 어떤 것들로 조국은 이미 망신당할 건 다 당하고 예를 들어 지금 유무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놔주자고 하는 것이고요. 조국으로 상징이 되었던 검찰 개혁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차질 없이 하자는 것이지 그 본질을 서로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드리면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워딩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으니 조 전 장관을 놓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을 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제도의 혜택의 수혜자는 혜택을 받는 그 수혜자 1호는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직접 걱정 안 하셔도 조 전 장관은 절차에 맞게 개혁된 검찰의 제도에 맞게 수사를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한 2, 3분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짚을 문제가 부동산 문제하고 이제 북한 대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더 강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로 좀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외신 기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또 북미 관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이 좀 제한적이라고 좀 대내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 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좀 나왔다고 보십니까? 예, 뭐 변하지 않은 일관된 원칙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자성어로 좀 정리를 하자면요. 네. 만절필동이라고 하는 용어와 호시우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남북 관계나 한반도의 정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절필동은 긍정적 시각입니다. 만 번이 꺾어져도 결과적 황하는 동쪽 바다에 이른다. 네. 목표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호시우행, 호랑이 눈으로 보고 소고름처럼 천천히 뚜벅뚜벅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통령께서도 긍정론과 비관론을 다 우리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남북관계 여기에서는 어떤 일희일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긍정론과 그런 어떤 좀 조심스러운 입장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끊임없이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앞서 민전 의원께서 좀 즉답을 피해갔다고 보셨는데 네. 이 대목도 역시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나 이제 평화 통일 문제, 네. 대북과 관련된 문제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많이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요. 사실 이 비핵화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가 상관없이 저는 협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젊은 층부터 어르신들까지요. 평화에 대한 그런 갈망이 이토록 높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관계에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거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일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균형적으로 외교가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북한이 보였던 그런 모습들, 뒤로 앞에선 지원을 받고 뒤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오류를, 이러한 과오를 다시 한번 겪지 않기 위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조언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귀담아 들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이 평화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처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용 밝힌 내용과 또 앞으로 또 후반기 국정 운영 과정을 좀 비교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기자회견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